세계 경제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뱅크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218개국이 있고 이 218개국을 소득 수준에 따라서 4개 그룹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이 12,000불 이상인 경우를 고소득 국가로, 그 다음에 1인당 국민소득이 995불 이하인 경우를 저소득 국가로 분류하고 있고, 국가 수는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은 평균 44,000불이 넘고 저소득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은 790불에 불과합니다. 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고소득 국가들의 소득하고 저소득 국가의 1인당 소득이 굉장히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고소득 국가 81개국에 살고 있는 인구는 전 세계 인구 15.9%이고요. 저소득 국가 34개국에 살고 있는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9.3%입니다. 이 고소득 국가의 15.9%가 전 세계 국민소득의 63%를 생산해내고 있고, 저소득 국가의 9.3%의 인구가 전 세계 GDP의 불과 0.7%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저소득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은 995불 정도고 고소득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은 12,000불로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무역액도 소득이 많은 고소득 국가에서 무역액도 많고 소득이 적은 저소득 국가에서 무역액도 굉장히 미미하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국의 경우에는 2018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서 고소득 국가 그룹에 속하고 있고, 인구는 전 세계 인구 0.7%에 불과하지만 GDP는 전 세계 GDP의 1.9%, 무역액은 2.7%로 GDP나 무역액이 인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방도를 보면 GDP 대비 이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한국은 83.0%로 세계의 58.0%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개방도가 높은 국가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무역 비중입니다. 지역별 무역 비중을 보면 유럽이 전 세계 무역의 37.9%, 아시아가 30%, 북미가 18.5%로 유럽, 아시아, 북미 이 세 지역이 전 세계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중동, 남미, 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 이 지역의 무역 비중은 상당히 적은 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무역 비중을 보면 지역 내 무역 비중이라는 것은 그 지역 내 국가들 간의 무역이 그 지역의 총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이야기하는데요. 유럽의 경우에는 전체 무역의 70%가 자기 지역 내 국가들 간의 무역이고, 아시아는 59.9%, 북미가 38.1%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지역은 전 세계 무역의 비중도 높지만 그 지역 내 국가들 간의 무역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별 무역 비중입니다. 회색이 1980년대 무역 비중이고 파란 선이 2017년 무역 비중입니다. 농업과 광업을 보면 무역 비중이 1980년에 비해서 2017년에 이렇게 감소하고 있고,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에서는 무역의 비중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무역 중에서 제조업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56.3%로 전 세계 무역의 절반 이상이 제조업 무역이고, 그다음에 서비스 무역은 약 23.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은 7.9%, 광업은 12.1% 정도이다. 다음은 세계 자유무역협정 체결 건수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막대 그림표는 당해년도 그 해에 얼마 정도 체결이 되었는가를 나타내고 이 실선은 누적 건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1990년대까지는 미미하던 FTA 체결 건수가 1990년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것은 1990년 이후에 세계화가 굉장히 확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체결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매년의 체결 건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자, 그것은 이미 체결될 만큼 많은 FTA들이 체결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 또 GDP에서 FDI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FDI 비중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1990년 이후에 FDI 유입액도 상대적으로 그 이전에 비해서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1990년 이후에 세계화가 확대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국가별 개방도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제 몇 개 국가를 선정해서 그 개방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방도라는 것은 GDP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색 선이 1970년, 파란 선이 2017년 자료인데요. 어느 국가에서든지 개방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 특히 이 그림에 의하면 중국의 개방도 증가가 1970년 5.0%에 불과하다가 2017년에는 38.2%로 대폭 개방도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또 하나 한국의 경우도 1970년 32%에서 2017년 80%로 대폭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이 영국이나 한국에 비해서 개방도가 낮은데요. 그것은 미국이나 일본이 영국이나 한국보다 덜 개방적이라기보다는 경제 규모가 큰 국가인 경우에는 GDP 대비 무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이나 영국이 경제 규모가 큰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개방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몇 가지 측면에서 본 세계 경제의 특징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